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인간의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구는 단순한 가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정서적인 그러한 그 안식처를 제공하는 현대인의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충족감을 주는 그러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대 가구는 역사에서도 살펴봤듯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날 현대 생활에서의 가구는 일반인의 수요가 증대가 되고 또 이를 충족시킬 만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의 생산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과 또 실용성을 갖춘 가구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 가구의 제작 공정이라든가 단순화, 기계화 이러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가구는 변화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현대에서 목재를 사용해서 가구를 생산했던 그러한 그 제작자들은 옛날에 생산됐던 가구하고는 다르게 재료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그 과거의 가구는 건조됐거나 또는 건조되지 않은 나무를 사용해서 가구를 제작했기 때문에 이 가구가 주는 또 목재가 주는 그러한 그 물성 때문에 갈라지거나 휘어지는 등 형태가 변모되기가 쉬웠을 뿐만 아니라 파손되고 또 가구를 이동할 때마다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것이 주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오늘날의 현대 가구는 목재의 제품들이 재료가 발전을 해 오면서 목재 제품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또 대표적으로 합판이라든가 강목들을 사용해서 가구를 제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원목으로 만들어졌던 과거의 가구보다는 상당히 튼튼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습기에도 강해서 비틀어지거나 휘어지는 등의 변형이 적고 또 가공하기에도 편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대 가구에서는 대량 생산에 따른 그러한 그 형태 또 구조 또 이러한 것들을 단순화해서 간편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경제성이라든가 실용성, 대량성 이러한 측면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경제성, 실용성, 대량성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는 가구를 설계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의 재료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구의 재료는 크게 주자재와 부자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자재라는 것은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몸통 부분, 다시 말해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목판유라든가 또는 플라스틱이라든가 금속 등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현대 가구에 사용되고 있는 주 재료라고 할 수 있죠. 부자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앵글이라든가 또는 경첩, 장식재라든가 철물류 이러한 그 캐치 레일, 도웰 등 이러한 그 하드웨어 철물류들이나 또는 마감을 위한 마감재 등을 일컫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구의 재료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구의 그 자재 중에서 목재에 대해서 학습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자재는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몸체 부분, 다시 말해서 가구의 주로 사용되는 재료를 말하는데요. 가구의 용재를 재질별로 분류해보면 일반 용재와 몸통 용재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구의 재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반 용재는 표면재를 들 수 있는데요. 이 표면재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무늬가 있고 또 활열 강도라든가 도간의 배소, 배열이 다소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접착성이 용이해야 되고 착색이 용이해야겠죠. 또 가구의 용재 중에서 심재를 들 수 있겠는데요. 심재는 몸통을 지지해주는 뼈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심재는 가볍고 그러나 수축과 이러한 변형이 적어야 되는 내구성이 강한 그러한 그 자재여야 되겠죠. 또한 접착성이 좋고 벌레에 강한 내충성이 강한 그러한 그 자재가 가구의 주 자재 중 심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가구의 그 표면재 중에서 엣지재를 들 수 있는데요. 엣지라는 것은 그 단면, 모서리 부분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재료를 일컫는데요. 표면재하고 물성이 좀 비슷해야 되고 접착성이 상당히 양호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표면재 중에서 분리해 볼 수 있는 것이 서랍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 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랍재는 상당히 가볍고 단단한 그러한 그 자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동나무 재료를 그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서랍재는 흡습성이 적어야 되고 가볍고 수축이라든가 팽창이라든가 이런 변형이 적어야 되고 청결감이 있어야 되고 또 옷을 또는 물건을 수납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냄새가 나는 수종은 대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로 가구의 그 일반 용재 중에서 몸통 용재를 들 수 있는데요. 구조 용재와 천판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조 용재는 구조를 지탱해주는 그러한 그 재료를 말하고요. 비중이 높고 또 힘, 충격 이러한 그 전당 강도가 높아야 된다고 할 수 있죠. 또 접착성이라든가 도장성, 염색성이 좋아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몸통 용재로 들 수 있는 것은 천판재. 다시 말해서 천판재는 장을 생각해 볼 때 위에 상판을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염색성이라든가 도장성, 접착성이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휨, 충격, 전당 강도가 높아야 되겠죠. 또한 나사못이라든가 철물류의 지지력이 또는 유지력이 높아야 하는 그러한 그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재료 중에 현대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소비자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또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디자인이나 이 삶에서의 키워드가 된 이후로 원목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구의 자재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원목, 다시 말해서 목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구의 주 재료로 사용되는 그러한 목재는 교목과 간목의 일부나 목본 만류의 일부로 1300여 종의 목본 식물 중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소나무, 전나무, 물풀의나무, 참나무 등 이러한 수십 종에 불과한 나무들만이 그 가구의 목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구의 재료 중에서 목재는 다른 어떠한 재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리가 늘 나무를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친숙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재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목재는 촉각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또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라든가 가구, 목공예 등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목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목재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요소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재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장점은 첫 번째로는 금속이나 석재, 유리 등에 비해서 비중이 작고 그거에 비해서 강도는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단단하다고 할 수 있죠.
또 타 재료에 비해서 가공이 상당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소재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금형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플라스틱을 성분을 녹여서 부어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설계를 한다거나 디자인을 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 손쉽게 아무런 장비 없이 제작하기가 어려운 데 비해서 목재는 누구나 쉽게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재료에 비해서 가공성이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재료에 비해서 열 전도율이나 열 팽창률이 낮아서 보온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그 목재의 장점을 살펴보면 촉감과 탄성이 뛰어나고 질감이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해주죠. 또 타 재료에 비해서 절연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염분 등의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재를 벌목해서 건조시키기 전에 소금물에 해당하는 바닷물에 넣어서 그 건조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그 바닷물에 담그는 이유는 목재 속에 남아있는 어떤 수액 같은 것들을 다 빼내기 위한 삼투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것은 목재 자체가 염분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액을 그 삼투압 성질에 의해서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목재가 염분에 강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목재의 장점은 아름다운 천연 무늬와 색채를 띠고 있어서 장식적인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또 목재는 수종에 따라서 다양한 색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단일 수종, 같은 수종이라 할지라도 언제 벌목하느냐, 또 그 수령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도 다양한 색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목재로 사용해서 가구를 제작하면 그 누구도 그걸 싫어하는 경우는 없는 그러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재가 지니고 있는 그 나이테와 나무 결 등이 상당히 수려하기 때문에 이 또한 장식적인 효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에도 상당히 많은 단점이 있죠. 일단은 화재에 취약하죠. 그래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살아있는 목재를 벌목해서 건조시켜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목재 안에 깊숙이 어떤 부패균이 내장되어 있다면은 그것들을 100% 건조해도 만일에 죽지 않았다면 부식이 일어나기 쉽고, 또 내구성이 다소 약해서 수종에 따라서 손톱으로 눌러도 이렇게 자국이 생기는 그러한 그 목재가 있을 정도로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또 벌레나 바람에 의해서, 풍화 등에 의해서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조 시에 수축 변형이 생겨서 치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목으로 100% 가구를 제작했을 때 그 실내의 습도에 의해서 가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러한 그 수축 변형률이 있기 때문에 습도가 많은 계절에는 목재가 팽창을 해서 서랍이 잘 안 열린다든가, 또 겨울에는 난방을 많이 실내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난방에 의해서 실내가 건조가 되고 습도가 낮아지면 또 서랍이 손쉽게 열리는 이러한 그 수축과 팽창에 의한 변형이 생겨서 치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도 하죠. 또한 흡습성이 뛰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습도를 빨아들이는 그러한 그 성질이 뛰어나다는 것도 수축 팽창에 의한 변형 때문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목재의 단점은 재질감이 일정하지가 않죠. 다시 말해서 목재는 언제 벌목하느냐, 또 한 그루의 나무에서도 그 부위에 따라서
재질감이라든가 물성들이 다 달라서 제작에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목재는 크게 침엽수, 화렵수로 나눌 수 있죠. 침엽수라는 것은 잎이 비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재질이 연목, 다시 말해서 부드러운 목재가 대체적으로 침엽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렵수라는 것은 잎 모양이 넓고 일반적으로 경목, 하드우드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엽수는 대표적인 것이 소나무를 들 수 있죠. 이 외에도 뭐 잣나무, 향나무, 삼나무, 또 주목, 편백나무, 흰옥기라고 불려지는 나무들이죠. 은행나무, 이러한 그 수종들이 침엽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그 수종들이 가구의 목재로 많이 사용되는 침엽수류의 그 가구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렵수로는 뭐 물풀의 나무라는 애쉬라고 불리죠. 또 월낫이라고 불리는 호두나무, 뭐 티크라고 불리는 티크, 뭐 참중나무, 오동나무, 상수리나무, 마호가니 나무, 또 떡갈나무, 뽕나무, 이러한 그 수종들이 화렵수에 해당이 되겠고, 이러한 그 수종들이 가구에 많이 사용되는 수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목재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 보면은 이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모양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목재는 가운데 부분의 심재와 또 그 가운데 그 단면으로 잘랐을 때 가운데 부분을 둘러싼 변재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심재 안에는 수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변재 바깥으로는 겉껍질이 이 목재를 싸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그 나이테는 춘재, 말하자면 봄과 여름에 자라게 될 때는 쑥쑥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나이테가 넓은 게 당연하겠죠. 추재, 가을과 겨울에 자랄 때는 나무들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이 세포도 작고 세포막이 두껍고 견고하면서도 짙은 색을 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봄에 자란 그 춘재 부분과 추재 부분을 비교해 본다면 추재 부분이 더 단단한 그 목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재를 이제 벌목을 해서 이 이제 원목을 얻게 되는데요. 지금 그 아랫부분에 이쪽 부분에 보이는 그림처럼 목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켜내면 무늬결을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얻게 되면 고든 결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재 중심 변재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그 잘라내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무늬결과 고든 결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고든 결은 원목을 반지름 방향으로 켜서 직선의 나이테가 평행으로 나란히 있는 결을 고든 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널 결은 원목을 나이테의 접선 방향으로 켜서 나타나는 결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죠. 또 엇결은 제제목의 결이 심히 경사진 결, 다시 말해서 휘어진 나무를 켠 것을 엇결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목재를 절단하게 되면 이렇게 널 결과 고든 결과 결이 형성되는 면을 볼 수 있고요. 또 요 그 단면을 마구리면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재는 그 생나무 일대에는 40에서 80%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목재의 함수율은 이 수종이라든가 수령, 나이 또는 어디에 자라고 있느냐,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목재를 벌목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실내의 자재로나 아니면 가구의 자재로 사용이 될 때 이러한 그 함수율을 컨트롤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율이 일정하지 않게 되면은 가구라든가 실내라든가 건축에서의 그 자재로 사용했을 때 그 수축과 팽창에 의해서 하자라든가 또는 안전사고의